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번식, 그리고 방치. 발 디딜 공간조차 하나 없었던 이곳에서 자빈이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얘도 엄청 많아. 어떤 할머니가 키우고 계셨는데 거의 한 10평 되는 공간에 60마리 정도 되는 강아지들이 모여 사는 데서 애들 구조를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남긴 그런 안 좋은 음식물들을 먹고 배변 처리나 어떤 위생관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야말로 지옥 같은 그런 공간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린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잡아먹힌 흔적도 발견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빈이한테 눈이 계속 갔던 게 무거운 몸으로 다른 개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구석에 쭈그려 있더라고요. 새끼들이 우는 소리에 불이 나게 달려나가는 자빈이. 우쭈쭈쭈, 내 새끼들 누가 울렸어? 금이야 오기야 생떼 같은 새끼들을 돌보려면 24시간이 모자라. 엄마 보호자는 고생하는 자빈이가 그저 안쓰럽습니다. 임신 전후 제대로 몸조리를 못한 데다 노산이기까지 한 자빈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엄마 개의 체온이 높아야 젖이 더 잘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헐떡이는 게 있대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네. 갑자기 출산을 돕게 돼서 진짜 인터넷이랑 책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젖이 잘 나와라. 잘 나와라. 너무 이뻐. 제 손주들 같아요. 제가 임신했을 때 몸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서 여기서 쟤를 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그날 바로 데리고 왔어요. 그치, 자빈아? 기억나? 머리, 애기 머리. 자기다. 자빈이의 짠한 사연에 임시 보호를 결정한 가족. 곧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거의 40시간을 했어요. 정말 힘들어하는 그 시간이 길었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잘한다. 울었다. 울었어. 아가. 길고 긴 산고 끝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끼들을 품에 안게 된 자빈이. 너무 신기했고 약간 꼬물꼬물거리는데 그 애들 발바닥이 핑크색이랑 코도 핑크색이고 눈 감겨있고 귀도 막혀있고 다 막혀있는 게 약간 귀여웠던 것 같아요. 갈색의 검은 털을 가지고 있고요. 눈썹이 진해서 네, 좀 카리스마 있는 표정입니다. 눈 떠봐.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아, 당당이는 위풍이 동생이고요. 털 색깔이 밝아서 진짜 예뻐요. 응가. 요즘 위풍이랑 당당이는 온종일 먹고 자느라 매우 바쁘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코디야? 걸어봐. 이게 무슨 코디냐고. 가보자. 가보자. 예쁜 옷도 산책줄도 어색하기만 한데 과연 자빈이는 생애 첫 산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자빈아, 산책 나가 진짜 재밌어. 부산하면 바다, 부산 바다 하면 해운대. 자빈이의 생애 첫 산책 장소는 바로 해운대 해변입니다. 내려놔. 가보자. 가자. 멍실이 먼저 가고. 아직은 모든 게 낯설기만 한데요. 가볼까? 일로 와봐. 모래야. 괜찮아. 옳지. 오! 이상해. 느낌 이상해. 근데 몽실이 가봐. 뭉치야 가자. 뭉치야. 옳지. 오! 잘하는데? 처음인데 너무 잘한다. 산책 천재다. 뭉치도 안 그래. 못했는데. 몽실이 막 비틀비틀 거렸는데, 그지? 자빈. 자빈아, 이리 와. 바다 보러 가자. 자빈아! 소리가 무섭대. 파도 소리가 좀 무서운가 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자. 처음 들어보는 파도 소리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위풍당당 발걸음을 내딛는 자빈이. 덩달아 몽실이도 신이 났는데요. 어이구. 오. 카메라 뜬다. 야, 잘 걷는다. 너무 신기해. 좁디 좁은 방이 전부였던 자빈이의 우주는 이제야 비로소 넓은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이 서툴러도 행복하기만 한데요. 갑자기 몽실이를 공격하는 자빈이. 몽실 어디 갔어? 몽실? 몽실 일로 와. 몽실 일로 와. 몽실 일로 와. 몽실? 몽실 일로 와봐. 아이고 몽실 예쁘다. 어? 자빈이가 무서워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응? 몽실이가 꼼짝을 못하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시시때때로 공격성을 보였던 자빈이. 그 중심엔 늘 몽실이가 있었습니다. 몽실이는 안 돼. 나만 봐. 나만 보라고. 부들부들. 몽실이를 이렇게 저희가 막 귀여워해주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좀 낑낑거리기도 하고 자기도 좀 그래 달라는 것처럼. 몽실이가 눈앞에만 나타나도 굉장히 째려보고 밀어내고, 그제의 밤에는 둘이 같이 흥분하면서 아빠를 반기다가 몽실이 귀를 귀 물었어요. 물었어요. 얘는 사실 귀가 좀 약하거든요. 자빈이의 귀에 확 눌리더라고요. 자빈이도 일로 와봐. 자빈아 일로 와봐. 자빈아 일로 와봐. 삐졌대. 산실에 들어갔어. 새끼들 본다. 삐졌대. 피곤한가 봐. 자, 애기들 보러 한번 가볼까? 자빈이 무서워? 몽실? 몽실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한테 왜 그래? 뜨거운 맛 좀 볼래? 이번엔 벽 쪽으로 더 깊숙이 몸을 숨기는 몽실이. 자빈이의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쪼는 것 같은데요.
쫄았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는데요. 반다리가 무지개 다리 건너간 이후로 조금 예민해진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3마리의 새끼를 낳았던 자빈이. 그중 첫째였던 반다리는 유독 작고 약했습니다. 젖도 잘 먹지 못했는데요. 인공포효라고 하나요? 주사기로 이렇게 밥도 먹이고 뭐 그렇게 했는데 퇴근하고 나서 이제 제가 한번 먹여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도중에 이제 제 손에서 그렇게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많이 좀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위풍이랑 당당이처럼 같이 이렇게 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위풍이랑 당당히 보면 반다리가 많이 생각나요. 맛있는 엄마 젖도 못 먹고 재밌는 세상도 하나도 못 누리고 간 것 같아서 꼭 살려주고 싶었는데 못 그래줘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 엄마 안 괜찮아. 근데 그때 자빈이가 자꾸 그 반다리를 그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온 집안을 다 돌아다녀요. 며칠은 그랬어요. 첫 출산에 얻은 첫 새끼 반다리를 잃고 한동안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자빈이. 그때의 충격이 여태 남아 자빈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까요? 그때는 몽실이가 눈앞에만 나타나도 입질을 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그런 감정이 약간 질투로 느껴져요. 네, 그때는 경계였다면 지금 질투로 바뀐 느낌? 자빈아, 좋아하잖아. 편하지? 무슨 일인지 배 위에서 보호자와 교감을 하는 녀석들.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일과 중 하나라는데요. 엄마지. 네, 다들 누워 계시는 거예요? 자빈이가 저희가 누워 있으면 배 위에 올라와서 마사지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일 처음에 마사지 해줄 때 제가 누워서 해줘서 그거를 기억하는 건지 소파에 있을 때는 안 다가오는데 누워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해달라고 올라오더라고요, 배 위로. 그래서 미니 마사지 해줄 때는 바닥에 누워야 돼요. 처음 온 날 방석 이렇게 앉혀서 들고 왔는데 저희가 자기 전까지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얘가 거리두기를 하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몰랐는데 서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가까워지더라고요. 무거워. 무거워. 또 그만해봐. 이제 내 몸에 완전 올라오려고. 또 그만해봐. 하라는 거지 지금. 하래. 어느새 자빈이와 가까워진 가족. 하지만 그만큼 고민도 커졌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마음을 열었다라고 뭐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저희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희를 많이 쳐다보고 또 다가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지금은 정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입양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임신과 그 수유 기간만 데리고 있자라고 생각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정이 많이 들었고
또 반다리를 보내면서 하루같이 있었던 아이 보내는데도 이렇게 슬픈데 자빈이를 다른 곳에 어떻게 보내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양은 하고 싶은데 입양을 해가지고 뭐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고민이에요. 잘 키우고 싶은데 자빈이를 데려온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몽실이를 위해서는 그게 아니었나 하는 고민도 살짝 들기 시작했어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육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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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볼까? 궁금한데 무서워? 어? 자빈이가 약간 경계하는 건 있네. 몽실이 옆에 오면. 애기들도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쪽에 2마리 지금 네. 잠자고 있어요. 와. 너무 귀여워. 저도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 너무 오랜만에 봐요. 이제 움직이는구나. 아유, 그치. 지금 하면은 그냥 젖 먹고 싶지, 일어나면.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꾹꾹이 하는 거 봐. 저 꾹꾹이 하는 거 좀 찍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고양이들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다 커서도 저거 하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막 이런 이불에 쪽쪽 빨면서 봐야겠대요. 어렸을 적에 이 경험이 네. 충분하지 못해서 이게 잠재의식 속에서 남아서 강박행동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해야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더 그런데 막 집착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태어난 첫날부터 꾹꾹이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신기했어요. 한 1, 2개월까지는 충분해야 되는데 자빈이 카메라를 안 해, 진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 엄마가 해야 되는 거를 자빈이가 다 보여주고 있어. 아인이 저거 뭐 하는 건지 알아요? 그거 오줌 나오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때는 자기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자극을 줘야지만 똥이나 오줌을 쌀 수 있어서. 너무 귀여워. 카메라 쪽으로 갔어. 아직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보고 있어. 다리에 힘이 안 들어서 막 다리 꽉 껴. 잘 먹었네. 자빈이 많이 주네요. 아, 그래요? 네. 오줌, 이제 스스로 시했다. 싼다. 그러면 또 엄마는 이제 이쪽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그런 걸 다 이제 먹어. 진짜 완전 무해한 생명체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만지면 안 될까봐 최대한 안 만지거든요. 아니요. 이제는 만지기 시작해야 돼요. 한 3주부터 해서 사람들이 손으로 일부러 자극을 주는 거예요. 뭐 네. 살짝 찌르기도 하고요.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쓰다듬기도 하고 발을 만지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사람의 핸들링, 그러니까 스킨십에 훨씬 더 호의적이다. 애기 좀만 꺼내도 돼?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짝 만져줘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꾹꾹 눌러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게 지금 스트레스일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심하지 않은 이런 스트레스에 조금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지금 당당히도 결국에는 병원도 갈 거고 좋은 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쓰다듬도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네. 이게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자극이 될 거니까. 저희 그러면 영상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빈이가 좀 사연이 있는 친구라고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데리고 오시게 된 거예요? 저희 가족이 평소에 봉사활동 다니던 동물보호단체가 있었는데요. 네. 애니멀 호더집에서 개 60마리를 구조해온 거예요. 60마리. 네. 근데 그 환경이 진짜 지옥 같더라고요.
지난 1월 2일 부산의 한 애니멀 호더집. 10평 남짓 좁은 공간에는 개 61마리가 방치되어 있었고 발 디딜 공간도 없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자빈이는 임신 중인 채로 구조됐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자비는 산전수전 다 겪었을 것 같아요. 네. 임신 시기를 거의 다 보내고 왔나요? 아니면? 네,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만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네. 옳지, 잘한다. 응. 오빠 둘째 좀 빼줘. 아우, 나오는 것 같아. 나왔다. 나왔나? 하라, 핥아. 첫 번째로 나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나올 때부터 좀 힘이 없었고 크기도 작았고 털도 별로 없었고 네,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많이 미숙해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면들이 좀 있어요. 네.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강아지들도 뱃속에서 벌써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충분한 영양분 공급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아이가 그래서 저 아이들이 건강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온갖 사료를 사줘봤지만 먹지 않았던 자빈이. 식성이 유별나 보였는데요. 왜? 맛있어. 응? 외면을 하네요. 네. 자빈이 밥 먹자. 밀지 말고. 밀지 말고. 왜 자꾸 미는 거야? 또! 너 맨날 이렇게 엎어버릴 거야? 저건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왜 그럴까요? 진짜 화가 나요. 힘들게 해서 바쳤는데. 그죠?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반찬 투정인가요? 어떻게 보면 자빈이의 슬픈 면일 수도 있죠. 저거 숨기는 행동이에요. 본능적인 숨기는 행동. 60마리가 사는 공간에서 자원이 되게 부족했을 거예요. 먹을 거나 영역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저런 걸 보자마자 이렇게 없는 행동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요. 그렇죠. 몸에 배서 이런 행동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안 가. 옛날에는 이러면 무조건 달려갔거든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울어도 잘 안 가요. 네. 뒤늦게나마 새끼들을 찾아 방으로 온 자빈이. 그럼 그렇지. 이제야 새끼들을 좀 챙기나 싶었었는데요. 안심하던 바로 그 순간. 아이고, 야, 애들 밥 먹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들어가. 애들 배고파. 저희가 이제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나가면은 또 사람 따라서 애들을 놔두고 바로 따라 나오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모성 호르몬이 나오려면 젖을 빨아야 돼요. 젖을 빠는 그 자극에 의해서 새끼들을 보고 싶게 하는, 내가 더 잘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성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얘네들은 커가면서 이빨이 나요? 그럼 아파요. 그럼 엄마들은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들이 젖을 자연적으로 좀 덜 빨게 되고, 그러면서 모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보통 2개월대가 되면 이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 돼야 돼요. 지금 이제 3에서 8주는 1차 사회화. 그래서 개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시기. 개들끼리의 언어를 배우고 개들끼리의 그 무는 강도를 배우고. 근데 이걸 우리가 억지로 막고 엄마한테 혼내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먹어라고 하잖아요. 얘는 무는 강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자빈이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자빈이의 모성 본능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빈이는 시시때때로 공격성을 보였습니다. 공격의 대상은 바로 가족 곁에 있는 몽실이었는데요. 몽실이는 안 돼. 나만 봐. 부들부들, 부들부들. 몽실 일로 와. 몽실 일로 와. 몽실 일로 와봐. 아이고 몽실 예쁘다. 어? 자빈이가 무서워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흰자 보이는 것도 스트레스 시그널이거든요. 흰자 진짜 많이 보여, 자빈이가 온 이후에. 그렇죠. 몽실이 일로 와. 몽실. 몽실 일로 와. 몽실. 몽실이의 행동, 저건 뭘까요? 지켜달라는 건가? 나 싸우기 싫어. 나 안 싸울 거야. 나 안 싸울 거야. 하면서 몸을 최대한 이렇게 눈도 피하고 쫄은 거네요. 쪼른 거죠. 네. 자빈이 앞에선 한없이 작아졌던 몽실이.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요. 지금 자빈이를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몽실이한테는 가혹한 결정일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 가지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첫 번째, 자빈이의 질투심. 자빈이는 질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질투를 느끼고 경쟁을 해서 이걸 뺏지 않으면 그 좁은 공간에 60마리가 살 때 살아남지 못했을 거고, 또 하나, 그런 걸 가장 심하게 하는 시기가 출산해서 아기들 볼 때예요. 실제로 정말 착했던 아이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격성의 카테고리 중에 모성 본능 공격성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모성 호르몬이 나오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같은 성별의 다른 강아지들이 되게 더 라이벌로 느껴질 수 있어요. 몽실이도 암컷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몽실이도 혹시라도 내 새끼들을 건드릴 수 있는 적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원래 안 그럴 수도 있는 아이가 지금 시기는 더 질투도 많이 하고 몽실이한테 공격성 같은 걸 보일 수도 있다. 모성 본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봤을 때 조금만 교육을 하고 규칙을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교육이 되나요? 당연하죠. 네. 나이랑은 상관없어요. 아무리 나이 많은 아이들도 다 교육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규칙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몽실이가 워낙 잘하는 것 같고요. 잘 회복하는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지금 보면 그 성격 자체가 네, 아주 좋은 성격을 가졌어요. 몽실이한테 우리가 칭찬해줘야 돼요. 고마워. 고마워. 지금 자빈이가 임시보호 상태죠? 네. 아인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입양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입양하고 싶은데 저번에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교육하면 이런 착한 딸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가장 걱정이세요? 같이 이제 그 구조됐던 친구들 중에서는 캐나다로 지금 입양이 확정된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캐나다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정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키우려고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자빈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거죠.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막 그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너 주워 왔다고. 아니면은 뭐 부잣집에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렇다고 애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100% 장담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겠다고 했을 거예요. 네. 진짜 엄마 아빠가 최고죠. 네. 근데 지금 자빈이는 진짜 첫 가족이거든요. 아이니와 우리 아이니네 가족이 첫 가족인데 굳이 그렇게 또 한 번에 뭔가 떨어진 슬픔이나 힘든 걸 줘야 될까? 전 충분히 여기서 행복할 것 같은데 너는 평생 우리 가족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계속 주는 게 저는 자빈이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 말씀이 저희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